노션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세입니다. 3월이 되니까 대기업 공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작 문의가 정말 많은 와중에 혹시 공고 분석을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고를 가장 먼저 살펴볼까 하다가 제가 현재도 하고 있고 바로 전 직장 직무와도 관련이 있는 콘텐츠 마케터 쪽 직무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니 글쎄 네이버에서 콘텐츠 부분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소개서 항목도 한 개뿐인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팀 네이버 2024년 신입 공채 공고고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 4가지 직군을 뽑고 있는데요. 테크 쪽은 개발자분들, 디자인 쪽은 프로덕트 디자인부터 브랜드 디자인, UI 디자인 이런 다양한 분야를 뽑고 있어요. 코어포레이트 직군은 뭔지 봤더니 커뮤니케이션, 회계, HR, 마케팅 이런 쪽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마케팅이 콘텐츠 쪽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이랑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쪽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서비스 비즈니스 직군의 콘텐츠 직무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지원하기를 누르면 자세한 공고를 볼 수 있는데요. 엄청 친절하게 네이버가 자소서에 어떤 걸 써라 하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20분 정도 길이에요. 밥 먹을 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바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친절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공고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면요. 중요한 게 2025년 2월 이내 졸업 예정인 자 또는 유관 경력 1년 미만의 기졸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 신입을 뽑는다. 여기에서 유관 경력은 인턴, 아르바이트만 제외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경력도 유관 경력이라고 포함한다고 해요.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지원해주세요. 이제 모집 부분을 볼게요. 서비스와 비즈니스 직군에는 총 4가지의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콘텐츠 직무에 대해 이야기할 거지만 자기소개서 문항이 공통 질문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직무가 아니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콘텐츠 직무에 대해 읽어보면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나와 있어요. 네이버 내 다양한 콘텐츠 영역과 함께 클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캘린더, 메일, 메모와 같은 개인화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사용자의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고 이어서 보면 블로그, 지식인, 치지직, 바이브, 나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함께 성장하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는 일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요. 생성하는 게 아니라요. 고객이 콘텐츠를 만들도록 장려하는 일을 한다는 거고 밴드,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획,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콘텐츠 직무라고 표기하지 말고 서비스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아닌 치지직, 네이버 캘린더, 밴드 이런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18일 오전 11시에 마감하고 입사는 7월 초라는 거. 그리고 기업문화 적합도 검사라고 해서 인성 검사가 3월 22일부터 24일 이 기간 동안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페이지를 보면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시고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다음에 기본 인적 사항들을 적어주시고요. 여기 글로벌 경험에 비곡한이 있는데요. 여기에 목적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분에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이라면 학교라든지 어학연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사용 언어를 얼만큼 구사할 수 있는지 정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의 뜻은 빈칸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적어서 어필해라. 그 다음 아래에 지원 경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있어서 좀 뭘까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학력, 경력사항을 적는 페이지예요. 여기는 쉽게 적을 수 있겠죠?
단 직무와 무관한 아르바이트 경력은 기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페이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직군의 4가지 직무가 모두 같은 질문 이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게 항목은 하나인데 쓰라고 하는 건 3개예요. 모집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즉 지원 동기랑 관련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포부까지 만약에 여기 나만의 장단점까지 있다면 자소서 노답 사용제 완성이네요. 아무튼 이 3가지 내용을 1000자 이내로 작성하래요. 이 말의 뜻은 쓸데없는 말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1000자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300자가 보통 6문장에서 10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식어, 긴 문장은 피해주시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실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드리자면 관련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경험을 통해 네이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 핵심 역량과 스킬,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이걸 400자에서 500자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2순위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예요. 이 계기를 활용하면 내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기는 300자에서 400자 정도로 분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는 사실 이 공고랑 안내 영상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키워드가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되면서 언급이 됩니다. 완전 답정너예요. 뭐냐면요. 성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할 거다 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0자에서 300자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지원 동기랑 관련 경험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쓰기 전에 아까 언급했던 현직자분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서 자기소개서 소재의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직무 담당자분은 이분이신데요. 커뮤니티 플랫폼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현직자분께서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뭐냐면요. 성장, 경험,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키워드들을 보고 느낀 점은 진짜 신입사원들을 뽑겠다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보통 콘텐츠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기획력 아니면 데이터 분석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무적인 역량이 아니라 성장, 경험, 관심? 여기서 관심은 나 외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신입에게 요구되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열정을 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순수하게 진짜 말 그대로 열정만 보여준다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에 더해서 직무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함께 적어줘서 합격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관심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도 언급을 계속 하시는데 여기서 경험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뜻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간접 경험을 해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이 현직자분들이 어떤 예시를 들어줬냐면 우리는 주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 사용량이 확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출퇴근 시간에 휴대폰 사용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출퇴근할 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한국은 핸드폰을 거의 한국어로 세팅을 해놓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50%, 영어 50%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예시처럼 나와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기획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나랑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요. 우리 현직자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하세요. 항상 모든 직무의 결론은 결국엔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대에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무튼 개인의 직감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경험을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경험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공고와 영상에서 알려줬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을 때 이런 구조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자가 빡빡해서 소제목은 딱히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문단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동기는 한 300자에서 400자, 관련 경험은 400자에서 500자, 입사 후 포부는 200자에서 300자 이내로 하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는 당연히 아까 신입의 키워드 뭐라고 했나요? 성장, 경험, 관심이죠. 이걸 지원 동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회사의 서비스, 제품에 관한 관심, 사용 경험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간접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느낀 점을 통해 관심을 어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치지직이 새로 나왔잖아요. 치지직 써보니까 트위치나 아프리카TV랑 비교해봤을 때 어땠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트위치는 뭐 이랬고 아프리카TV는 이랬는데 뭐 이런 면접관도 다 아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치지직을 사용하고 느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뭐 UI가 타 플랫폼에 비해 편리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장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원한 게 말이 되잖아요. 단점보다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 말고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느낀 점을 통해 지원한 이유를 어필한다면 신뢰성과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 경험은 내가 직접 겪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써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글로 보면 어렵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나는 20대지만 60, 70대 시니어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해봤다던가 아이가 없지만 육아 관련 서비스를 기획했다던가 식물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련 주제로 대외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뭔가를 이룬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GA나 SQL 같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였다면 꼭 언급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꼭 언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좋다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른 대기업 공고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직무들 공고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다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